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아시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6주간 진행될 거고, 그리고 이 법령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자, 우리가 법령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있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고, 그리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이걸 대통령령 그럽니다. 이걸 시행령 그럽니다. 시행령. 그리고 우리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행규칙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령칙 3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법령칙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 구분해서 조금 기억하실 게 어떤 게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의 그 과목 시험 문제 중에 근거를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어떤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국회에서 제정되는 이 법률에서 기본적인 딱 내용을 정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위임을 시키거든요. 대통령령에다가. 그럼 그 대통령령은 뭐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에 다시 위임되겠죠?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 국토교통부령이 있잖아요. 령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위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조문은, 그죠?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한 내용은 그 조문에는 뭐가 없겠어요? 대통령령이 없어요. 뭐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에 데스크탑 있죠? 컴퓨터 있죠? 거기 찾아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법 조문을 열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딱 치면 공인중개사법 해가지고 이게 1조부터 해가 조문이 쭉 나오고, 여기 보면 메뉴바에 보면 3단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3단 비교라는 걸 딱 치면 어떻게 창이 딱 열리냐면, 조문이 이렇게 3단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뭐겠어요? 법률이겠죠? 법률이고, 가운데 있는 게 대통령령이고, 이게 시행규칙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조문은 이렇게 위임되고 이렇게 위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겠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익숙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법령칙 이렇게 위임시키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시키는 경우가 3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 해볼까요? 기억할 때 고인정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자주 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중개사무소에 가면 소장 말고 일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그러는데, 고용인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인데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냥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그냥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둘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소장이 있죠? 소장이 뭐겠습니까?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등록했을까?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 되거든요. 사무소를 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차리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중개업자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돼요. 공인중개사인데 뭐 했다고? 개업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요. 뭔 말이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꾸 입에 익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뭐 했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래요. 등록한 사람이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에 다시 배우실 거예요. 총칙 파트에서.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등록을 했다는 말은 뭐다? 중개사무소를 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등록, 이걸 뭐라고?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기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근데 기업 공인중개사는 종류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연 출생에 의한 경우가 자연인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 근데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이죠. 법도 법에 의해 가지고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인이에요. 그럼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두 개죠.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도 자연인인 뭐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뭐다? 법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 있겠어요.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뭐다? 기업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몇 개 있다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면 83년도에 도입돼가지고 198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984년도부터 시행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복덕방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때가 뭐냐면 중개업법이었어요. 그때는 중개업법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만이 아니고 여러 개 기타 등등의 부동산 중개법이었어요. 지금은 아예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지만 그러면 이전에 업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니까 이제 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원칙대로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은 못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 업을 하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 그래서 기득권 보호를 해가지고 계속 업을 하게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법조문은 본조하고 부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법률상에 쭉 나오는 게 본조고,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중개인이라고 하는 건 본조에 있었어요. 그런데 봐봐요. 84년도에 이렇게 시행됐잖아.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엄청 지났죠. 하자면 오래 지났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중개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소개영업이었어요. 중개업이라는 게 전문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진 않았죠. 보통 뭐였어요? 그냥 소일거리 그 정도.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때 자격 없이 일을 하던 분들의 보통 젊은 층이 50대고 보통 5, 60대거든요.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80대 이후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면서 본조에 있던 그 규정을 경과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게 부칙이거든요. 그래서 부칙을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조가 아니라 이제 부칙상에서 이제 규정하고, 부칙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칙 6법 조문에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없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본다 그랬죠, 금방? 본다를 우리는 간주한다, 의제한다, 한자로 준, 이렇게 불러요. 준, 이렇게. 보석 있죠? 보석.
결혼 안 했죠? 청춘. 그러니까 뭐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준보석. 살 때는 비싸고 팔면 팔수 없고 돈 안 내는 거. 그러니까 뭐 해줄까? 선물을 뭐 해줄까? 라고 물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누른 거 그냥 24K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작은 거라도 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한 적이 없지만 법조문에서 보는 거예요.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재 있잖아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원칙상에. 근데 봐봐요. 그리고 조문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읽냐면 법 조문은 1조 맞죠? 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 1항 그래요. 그 다음에 항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호라고 읽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가, 나, 다 나오거든요. 이건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읽는 순서가 뭔지 알겠죠? 이렇게 나와요. 법제 1조 1항 해가지고 1, 2, 3, 4 나오고 가, 나, 다 이렇게 있잖아. 1조 1항 1호 가목, 나목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부치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래요. 봐봐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거 앞으로 계속 들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줄이면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는 개공 그래요. 뭐 말겠죠? 보통 개가 붙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개공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공이라고 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두 개를 말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합니다. 즉 이 법에서만 한 사람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통상 부르면 부칙상의 개공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예외니까 포함 안 시키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면 부칙상 개공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에 지문을 이렇게 나와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제 들어가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하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하고 차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이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냐면 이 부칙상의 요거 그냥 줄여서 그냥 부칙상의 개공 그래요. 이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업을 그만뒀어요.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예요.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때는 X지. 우리는 이런 차이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이때 의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있잖아요. 지역 제한을 받아요. 뭔 말이냐면 사무소는 못 오는 게 아니라 사무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봐봐요. 이 부치상의 개공이 부치상 개공이 지금 여기 부산 북구죠. 북구 화명동에서 업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지역에 제한을 받아요.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냐면 김해 거 있잖아요. 김해 물건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 것만 부산광역시 안에 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300억짜리 상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 건물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의뢰인 중에 매수자가 그걸 사겠다라고 해. 그러면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상 없는 거죠. 왜? 서울에 있는 물건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 300억짜리 갖다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살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 지금 중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소를 옮겨버리면 됩니다. 서울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지역이 어디로 바뀌죠, 이제?
부산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바뀌는 거죠. 그럼 두 군데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이미 옮겼지. 응, 옮겼죠. 사무소 옮겼지. 예. 그래요. 사무소 하나밖에 없어요. 1인 1등록주의고 1사무소 원칙이에요. 이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한을 받는 거라. 봐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랬잖아. 근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넌 아니죠. 왜? 얘가 포함되니까 그때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경매물건 뭐 입찰 대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중개사무소 혹 저기 적혀있는 것도 있죠. 경매물건 분석부터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얘들은. 알죠? 경공매 업무를 대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경공매 업무 자체를 못해요. 원래 경공매 업무 이제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있잖아요. 이거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원래 변호사 업무였는데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변호사 수임하면 기본이 뭐 상담비만 300에다가 뭐 했다 비싸니까 수임료가. 그리고 정관예우부터가 많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어. 변호사 그리 많지도 않았고. 지금은 로스쿨 해가지고 뭐 하루 그 로스쿨 학교생만 1,500, 2,000명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더 나와야 돼. 더 나와가지고 저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응급실 앞에 가 있어요. 응급실 앞에 그 가죽 가방 하나 들 끼고 옆에 끼고 쭈그리 앉아있다가 담배 피우고 있다니까? 그게 변호사의 지위라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라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자를. 브로커의 지위는 훨씬 높아요. 경제 돈에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출이 많이 돼야 돼. 사실은 우리는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공매 업무가 원래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이제 돈이 사실 자기들 필요 없었거든. 그래서 소장들이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줬어요. 그래 대신에 뭐였냐면 권리 분석하고, 아셨죠? 물건 소개만 해주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권리 분석하면 대충 입찰가가 얼마입니다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떼주게 됐죠. 변호사뿐만 아니라 개공도 매수신청 입찰 대리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해줬어요. 대신에 뭐 자격 있는 사람만. 이해하겠죠? 그래서 주어를 구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인에 관한 내용 설명대로 여기 본다, 간주, 의제 이게 다 같은 말인 게 쭉 하니까 이분은 그 프리하게 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아듣는데 집중하세요. 그럼 이제 고용인이 종류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예,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소장이 계약서를 쓸 때 도장 찍는 거 보셨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딱 해서 계약서 쓰러 오세요라고 했다 가보면 보통은 이제 소장이 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양타 친다 그러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양쪽으로부터 돈 다 받으니까 이게 양타라 그러는데 보통은 지금 공동중개입니다. 그죠? 매도인 쪽 소장이 있고 매수인 쪽 소장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개다 보면 자 도장을 갖다가 찍죠. 도장을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공동중개면 4개가 찍힙니다. 그죠? 그래서 딱 아마 가보십시오. 중개 계약서로 가보면 도장 함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도장을 4개 탁탁 꽂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오픈돼 버리거든요. 그게 취득가부터 모든 게 다 오픈돼 버리니까 중개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딱 4개, 소장, 도장 이렇게 그죠? 도장이 4개. 그러니까 이쪽 소장 하나, 맞죠? 공동 소장 2개, 당사자 2개. 여기서 지금 보면 인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찍는 도장이
인감이어야 한다, 인감 아니라도 된다.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인감을 찍을까요? 인감 아닌 도장을 찍어도 될까? 상관없습니다. 무인 찍어도 됩니다. 내가 내라는 걸, 인장은 내가 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장은 도장을 왜 찍을까요? 이 건 내가 중개했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거든요. 도장 찍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도장을 딱 찍는데 봐봐요. 여기에 도장을 찍는데 도장은 거기에 사무소에 자격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은 일을 관여한 사람은 다 찍어야 돼. 관여한 사람은 다 찍어야 돼. 그럼 봐봐요. 아까 중개사무소에 소장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자격 있는 사람도 있어. 자격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도장 찍을까 안 찍을까? 원래 안 찍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찍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관여했죠? 그때는 찍어야 됩니다. 중개보조는요, 관여해도 안 찍습니다. 물론 관여했는데 옆에서 찍겠다고 도장을 탁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소장이 찍지 마라 해야 돼? 찍어도 된다고 해야 돼? 찍지 마 아니면 찍어도 된다? 도장을 찍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도장을 왜 찍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나도 책임질게 라고 하는데 니는 찍지 마! 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찍어도 돼요. 아셨죠? 찍어야 될 의무가 없지. 뭔 말이겠죠? 이건 막연히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장이 인장을 찍는데 아무거나 찍진 않거든요. 그걸 내가 중개행위를 할 때는 내가 이 도장을 쓸 거야 라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된 도장만 써야 돼요. 근데 그 등록된 인장이 인감일 필요는 없어요. 개인은. 이해하겠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는데 도장이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막도장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보통 도장들을 보통 문신 새겨져 있죠, 도장에? 안 그렇던가요? 보통 도장에 용문신 팍 옆에 이해 안 돼 있던가요? 보통 인감들은 좀 폼 나는데. 그래서 그런 인장이어도 되지만 3,000원짜리 목도장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제가 그때 이게 잠깐 사무실도 같이 할 때가 하고 그러거든요. 했을 때 제가 가서 원래 법적으로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법대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도장 가져오라는 거야. 도장을 안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강공구청 앞에는 다 있죠. 그래서 도장을 하나 팠어. 근데 이게 등록은 되는데 도장을 찍는데 이제 폼이 안 나, 폼이. 그죠? 다 용문신 도장인데 옆에 여기 3,000원짜리 딱 목도장이 꽂혀 있으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렇게요. 그 도장을 찍는 이유 아시겠죠? 책임. 예. 그래서 고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장하고 인장. 그다음에 이 소장들끼리 있잖아요. 혹시 한방이라 들어보셨어요? 중개사무소 앞에 가면 한방 가입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방을 좋아해. 사랑방 문화라서 그래요. 노래방, 그죠? 무슨 뭐 많아요 방이. 보도방도 있어요. 모르십니까? 보도방? 사람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이는 직업 소개서 중에 하나 일종의 뭐 그런 걸 우리 보도방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비디오방 있죠. 그 다음에 게임방 많아요. 근데 그게 한방이 직방 다방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설 정보망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방이에요. 이게 원래 K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K레인은 개공들이 이용해요. 개공들끼리, 즉 소장들끼리 이용하는 게 뭐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래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이건 누가 이용한다고? 중요합니다. 소장들끼리, 개공들끼리만. 일반인은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보망은 직방 다방처럼 사설망이 아니에요. 예, 국토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보망, 부동산 적죠. 이거 이름이 이래요. 부동산 말 그대로 거래
정보망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고인정 그랬는데 이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놓으면 무조건 뭐야?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입에 붙여놔요. 고인정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뭐가 없어? 대통령령이 없어요. 그리고 근거를 밝힐 때 보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 보세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의뢰인 오잖아, 그죠?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내용은 설명해 주라고 법으로 정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확인 설명 사항이거든요. 확인 설명 사항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을까? 네, 대통령령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은 여기 각종 서식들 봐봐요. 그럼 우리 시험 치죠? 그럼 자격증 교부하겠죠? 어디에 근거해서 자격증을 교부하겠어요? 자격증이 종이 쪼가리 맞죠? 각종 서식이라는 게 서식 종이 이해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면 등록증도 주겠죠? 등록증 교부를 어디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무슨 기준,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건 대통령령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뭐 지금 처음 그렇지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고인정 해가지고. 이해하겠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 네, 이렇게 제가 용어를 몇 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하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 차이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적이 없어서, 그죠? 폐업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지역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딱 내용이 나오면 주어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쭉 흘러가는데 법 조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하고 고인정 저거하고 부칙상의 개공에게 이런 예외가 있던데 해가지고 주어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하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하고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등록한다라고 하는 건 뭘 두고 있다? 사무소를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금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개시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 있는 상태라야 돼요. 보세요. 등록을 이렇게 지금 이 용어하고 쭉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가기 전에 지금 구성은 알겠죠?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개. 근데 각각 위임시키지만 대통령령이 없는 것도 있었죠. 뭐 고인정 이 세 개는 대통령령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종 서식, 등록증, 자격증, 설명서, 거래계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하고 이런 거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업을 하던 사람들을 부르기를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는 게 있더라. 아셨죠?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 기본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업 우리가 하는 거죠. 중개업 관련된 기본 규정, 기본 틀을 정합니다. 일반법이고 기본법입니다. 일반법하고 법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거든요. 일반법은 사람 장소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뭐라 그래요? 일반법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있어요. 봐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인 간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활관계 있죠.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겠어요? 그게 민법이에요. 법 중에서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 중에 상행이 있죠. 상사중개와 관련된 기본법이 뭐겠어요? 상법이에요. 그러면 민법 안에 상법이 있는 거죠. 상법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 중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반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되는 게 뭐라고?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역시 민법 안에 있죠. 이렇게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자, 이건 이제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있는 요겁니다. 이번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민사관계 그 중에 하나인 상사관계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중개 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부동산 중개는 쪽에 나온다. 이거. 자, 상법인데 이거 봐보세요.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있잖아요.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상인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상인에. 장사하셨죠? 상인.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받는 돈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개보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개를 하고 받는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라고 보냐면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나오는데 상인의 지위에 갖고 상인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권하고 계약서 작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있잖아요. 상인이다 할 때 상사. 자, 보세요. 각각의 기본법이 있어요. 아까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개 가운데 상사중개고 상사중개에 관련된 일반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 상행위가 아닌 비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걸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민사중개에는 봐봐요. 상사중개 아니죠. 상사중개 관련된 일반법이 상법이니까 우리는 민사중개니까 상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사중개고 민사중개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직업 소개, 그 다음에 사람 소개하는 거 있죠. 중매. 무슨 결혼 정보 업체 있잖아요. 무슨 이런 거 있죠. 그게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정 이전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소개 영업할 때 아까 복도방 있죠. 그 사람들은요 동산, 부동산, 중매까지 다 했어요. 저 사람 소개지. 그게 뭐라고? 민사중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하니까 상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 뭐라고? 상인으로 보고 중개보수 청구권을 상인보수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안 하지만 알죠? 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계약서 작성 관련된 부분에 즉 상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전면적인 장소 사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라고? 일반법이고 그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뭐라고? 특별법.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그리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할까요? 네,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규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세 개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적용하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아셨죠? 그 다음에 없으면요 상법의 규정을,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이해하겠죠? 법 적용 순서가.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법 제정 목적이 보이시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총칙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그냥 전문 내용 볼 것도 없고 한번 그냥 딱 잘라보면 돼요. 자, 봐요. 제가 읽어가면서 잘라볼게요. 조문에 법 제1조 해가지고 조문 있죠 안에? 그거만 보세요. 자,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랬죠? 끊으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사항을 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딱 끊으셨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등의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끊으세요. 전문성 제고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해가지고 자르시고 컷 자르고. 자, 그럼 여쭤보죠.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육성입니다. 지도 개념 없습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지도 육성이었다가 지도 없앴어요. 육성하고. 그러면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업무예요? 부동산업이에요? 뭐라 돼 있어요? 여기?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건전한 육성의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무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험에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업이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거죠.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한 육성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뭐 의뢰인 보호에 치중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원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였거든요. 국민만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가지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인 제가 지금 쭉 들어오신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인정 기억하셨죠? 고용인 인장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뭐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예, 등록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민법은요. 저 법입니다. 예. 그리고 등록했다는 건 뭐가 있다?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등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무소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할 때 뭐 개업 공유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그러면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걸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 있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자, 이런 내용을까지 딱 기억했고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업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2020년 10월
31일 날 시험 칠 거죠? 그러면 11월 한 20일 전후에서 이 이후에 합격 발표 날 거고, 그러면 12월 초에 자격증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에서 아까 확실히 기억할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대신에 딱 2개는 안 된다 그랬어. 그죠? 뭐뭐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5년간 뭘 못해? 시험만 못 쳐요. 중개업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죠? 자격 없는데 중개업에 지금 일하고 있죠? 뭐라 불러 이 사람을? 그치?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잘 따라오시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쳐요. 그래 아무 자격 없이 누구나 시험을 쳐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돼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 저 법? 이 법에서 뭐한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큰일 납니다. 하면 공인중개사는 저기 기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아셨죠? 요건 가운데 하나를 취득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만일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걸 등록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바로 날아갑니다. 중개사법의 제일 센 게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딱 그겁니다. 제일 센 거.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러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뭐 한 사람이다? 취득한 사람입니다.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잘 나옵니다. 딱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앞에 이 법이 빠지고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이 법이 빠지면 왜 틀릴까요?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겠죠?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공인중개사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미국에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법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격을 취득했는데 뒤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는요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습니다. 자격을 따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불러? 공인중개사. 일을 좀 배워볼까 해서 사무소에 고용이 됐어요. 9만 명이 다 혼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최소 한 명씩만 고용해도 이가 되죠? 18만 명. 대략 한 30만 명 이상 정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반수 이상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은 진퇴가 용이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업이나 등등 해가지고 가게 오픈하면 돈이 얼마 들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때때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액수에 보통 맞춥니다. 그래야 홀라당 해먹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가게 오픈하면 돈이 최소한 그죠? 억 이상 깨먹겠죠. 예. 물론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돌려받는다 치고 그러면 보통 한 1억 정도 날라가 묻겠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진퇴가 용이합니다. 자, 안에 인테리어 비용 돈 1,000만 원 삐까번쩍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임차보증금 그죠? 이제 돌려받았겠지만 그래도 한 3,000원 최소. 왜? 상가는 보증금 많이 걸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월세 많이 주길 바라지. 그죠? 그러면 일단 4,000 들어갔죠. 3,000원 돌려받을 것이고.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2,000 하면, 그죠?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2,000만 원 하면. 그러니까 얼마 까먹으면 돼? 2,000만 원 까먹고 나오면 돼.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업종이 진퇴가 용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 그래도 본인이 젊다, 부진하면 오피스텔 만들어가면 됩니다. 원룸 오피스텔. 현금 장사거든요. 오늘
보러 와서 오늘 계약하고 돈 들어옵니다. 물론 돈이 안 비싸지. 그래 보면 뭐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근데 20만 원, 30만 원은 돈 아닙니까? 그죠? 세내고 뭐 6건 하면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20건 하면 되지. 묵은 갖고 있는 게 저 학교 앞에 뭐 청춘 망때문에 갔었는데 묵은만 갖고 있는 게 한 뭐 몇백 개 되더라고요. 제 걔도 차 갖고 애들 그 방구하고 하는데 다 돌아다녀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보수가 그때야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현금이 돌잖아요. 그리고 그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현금 영수증 뭐 끊어다 20만 원 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돈은 현금이 계속 끌어줍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끊어줘도 카드 결제 안 하거든요, 보통. 아주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업종은 진퇴가 용이하기 때문에 따고 뭐 바로 부딪혀도 되게 아파트나 이런 원룸 쪽에 큰 문제 생길 게 별로 없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작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하나 있던가요? 또 있었지. 자연인 말고. 그렇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 수 있는 사람이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순서를 쫙 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를 보통 줄여 이렇게 불러요. 공인중개사. 뭐라고? 공중. 개업공유사를 개공. 그럼 소속 공유사는 뭐라 부르겠어요? 그렇지. 소공 그래요. 중개보조는 중보 그래요. 어쨌든 용어가 자꾸 입에 익히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신청해요. 등록해야 그죠? 개공이 되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등록 신청해요.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러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을 뭘 등록관청이라 그러면 시군구장을 그래요. 시군구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보세요. 부산광역시의 북구죠. 그럼 북구청장 있잖아요. 그럼 북구는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말 아세요? 자, 그러니까 구가 행정구가 있고요. 자치구가 있거든요. 보통 일반구는 이렇게 하는데 행정구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나눈 구예요. 구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 구청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명합니다. 임명. 그럼 북구청장은요? 선거를 통해 뽑죠. 그러면 제가 창원 산다 그랬죠? 창원에도 구가 5개가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죠. 2개의 차이가 뭐겠어요? 네, 중요한 건 창원시 성산구에는 구조례가 없어요.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가장 큰 차이는 조례 제정권이에요. 저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도 차이점이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창원에 있는 그 성산구를 행정구 부르고 이건 부산에 있는 이걸 뭐라고? 자치구 그래. 근데 문제는 창원시 성산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 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겠어요?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겠어요? 성산구청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라는 명칭만 쓰면 그냥 그게 등록관청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록관청이란 뭘 말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 이 구는 자치구예요? 명칭상구예요? 네, 명칭상의 구를 말해요. 이해하겠죠? 네. 하여튼 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다 뭐라고? 네. 이해하겠죠? 그래도 어느 분 여쭤봐. 자치구인지 비자치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 노래 압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있죠? 이게 광역이에요. 그리고 광역시 안에는 다 밑에 구가 있죠? 근데 구가 없는 단일시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자치시. 네, 특별자치시. 그 특별자치시 세종시에는 구가 없어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예. 어쨌든 시장구수 구청장이고 이게 자치구라 명칭상구라? 명칭상의 구입니다. 이해하겠죠? 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그냥 뭐라고? 등록관청은 구청장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경기도 성남 압니까? 분당구 들어봤어요? 분당구. 분당구에서 사무소를 두면 누구한테 등록 신청하겠어요? 네, 분당구청장에다가. 왜? 성남시라는 광역시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에다 신청하면 북구청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죠? 구가 없는 시장이에요. 여기죠? 이렇게. 그리고 사무소를 북구의 화명동에 두는데 살기는 이 사람이 김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북구청장일까요? 김해 시장일까요? 북구청장이에요. 즉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네,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됐죠? 이렇게 등록해요. 등록 신청을.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할 때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퀴즈. 등록 기준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등록 기준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등록 기준이 법률이겠어요? 대통령령이겠어요? 국토부령이겠어요?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이제 확인할 거예요. 확인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인에게 며칠이냐 하면 7일 안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알려줘요. 통지를 해줘요. 통지. 그러면 자, 통지해주면 이 공인중개사 법인이 이제 뭐 한 거냐? 등록한 거예요. 통지 이퀄 뭐라고?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라 불러야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야죠. 왜? 등록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잘 봐봐요. 이 사람은 등록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죠? 7일 내에 등록을 했다고 통지해 줄 뿐이지 등록증을 주진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통지를 받았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이 사람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될까 안 될까? 제가 아까 뭐랬죠? 사무소에 뭐가 있다고? 등록증이 걸려져야 돼.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사 관계, 우리가 관계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문 닫았어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도 일할 수 있다고. 아시죠? 자진신고거든, 그거. 그러니까 자진등록이 등록 안 해도 직권등록시키기 때문에 등록했잖아, 우리가. 그죠? 등록하고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안 내고도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왜요?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끊어줘야 되거든.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그죠? 그래서 하는 거지. 어쨌든 개공이 됐는데 이 사람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딱 됐는데 업을 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혹시 중개사무소 가보니까 공제 1억 원 무슨 뭐 가입 이런 거 있죠? 그게 가입을 해야 의무적으로. 그래서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개인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억, 법인은 2억이에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보정료, 공제료를 내죠. 협회에다가. 그래서 보정기간에다가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 설정하면 보정기간에서는 보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보정서 교부를 해주면 그때 이제 개공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다가 보정을 설정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요. 이해하겠죠?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근데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보정 설정을 한다는 말은 보정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정 설정을 할 때 실제로는 등록증 받으러 갈 때, 아셨죠? 등록증 받으러 갈 때 보정 가입만 하고 그냥 가요. 보정서는 올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정 설정한 사실을 직접 통보해 주거든요. 직접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은 신고를 뭐 할 수도 있을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정을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겠죠. 그죠? 통보받았으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가급적 빨리 등록증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 일을 할 거니까. 가급적 빨리를 내자로 지체 없이 그럽니다. 이해하겠죠? 다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가급적 빨리 좀 하세요 이러지, 뭐 이해할 때 지체 없이 이거 하세요 이러진 않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법적인 표현하고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뭐 하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지체 없이 그래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제 등록증을 만다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걸어야 될까 안 걸어야 될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딱 오픈하는 거죠. 사무소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오픈하는데 지금 여기에 위에 뭘 제가 지금 걸었어요? 간판이요. 근데 이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 간판은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도 될까요? 안 걸어도 돼요. 외부에 뭐 별로 뭐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안 알리면 되는 거지 뭐. 간판을 내거는 이유는 외부에 알리는 거죠. 내가 그러고. 그리고 만일에 간판을 내걸면 거기에다가 소장의 이름을 표기해야 돼요. 성명 표기를 해야 돼요. 성명 표기. 아시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그럼 법인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지만, 그죠? 법인이 걸어 다니면서 중개하진 않죠.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표예요, 대표. 대표의 성명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돼요. 대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소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뭐 4개를 그려야 되고 4개를 뭐 걸려 있을까? 등록도 걸려 있겠죠. 또 자격증도 걸려 있을까요? 그 원본을 걸까요? 사업을 걸까요? 당연히 원본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원본 걸었죠. 또 보정서요. 보정서를 걸어야 돼요. 또 그게 시험의 오답이에요. 주로 나오는 오답이에요. 아까 말했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세법상의 내용이고 우리는 별개예요. 등록하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하냐 마냐의 문제지. 보수표. 의뢰인이 와서 내가 돈을 갖다가 얼마를 중개보수를 얼마나 줘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뒤에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건다고? 4개요. 4개. 그게 뭐야? 뭐겠어요? 등록증, 자격증, 보정서, 보수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딱 나오는 거야. 답이.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계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예야 예. 아셨죠? 다시 안 틀리겠죠? 실제로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어떻게 해서 자격증 따고 업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용어들을 익숙하게 돼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5페이지에 있는 조금 쉬었다가 요거 마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